그 다음에 대회를 좀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바카라가 아니고요. 플레이어와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A, B, C가 플레이를 해요. 자기 걸 치니까 자기 이게 다 플레이어겠죠? 내가 플레이어입니다. 마커는 뭐냐? A가 치는데 스코어를 A의 스코어는 B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스코어는 C가 적는 거예요. C의 스코어는 A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는 플레이어고, 플레이어죠. 플레이하는 사람이 플레이어니까. 근데 이 마크한 다르잖아요. 축구할 때, 야, 너는 제 마크해.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마크하는 사람이 마커인데 자기가 마크하는 사람의 스코어를 적게 되는 겁니다. 스코어 카드가 이렇게 주어지고, 뭐, 경기 같은 거 하면 보시잖아요. 이렇게 위에 쭉 찍는 거 있고,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여기에 A라고 써 있어요. A의 스코어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적게 됩니다. 그런데 A의 스코어를 적을 때 이 스코어 카드를 A라고 써 있는 사람의 스코어 카드를 누가 갖고 있냐? B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스코어를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0, -1, 1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돼요. 다 4, 5, 3, 2 이렇게 숫자로 타수로 적으셔야 됩니다. 예, 요거 근데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 홀 번호가 3, 4, 5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여기가 파4인지 파5인지는 다시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처음 이 작업을 해보신 분은 이 사람들이 우선 카트에 타잖아요. 그럼 카트에 타면서 머리를 좀 비워야 되는데 머리에 비울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게 좀 핸디예요. 또 이런 테스트나 대회에. 그럼 이동하면서 남의 스코어를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카트에 딱 타고 내 마커에게 파했습니다. 뭐 이렇게 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5면 예, 그래서 5타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오기가 없어요. 파4면 이주성 파 4타 쳤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이렇게 쓰셔갖고 수정되고, 수정하면 개인이 찍찍 긋고 하면 또 실격이에요. 그래서 라인이 끝나면 또 경기위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경기위원 사인 받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요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불편해요. 그 다음에 요 쭉 찍는 거 있죠? 쭉 찍는 거. 거기다 이제 자기 스코어를 자기가 써놓는 거죠. 그래서 내 마커가 했던 거 갖고 내 스코어랑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찍는 게 내 거, 써 있는 게 남의 겁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 걸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사인란이 있어요.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 홀의 A라는 거의 플레이어는 여기 플레이어가 사인을 하고 마커가 누구다. 결국 A를 한 거는 여기다 마커에다 사인하고 A가 나중에 이걸 받아서 자기가 사인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차피 이건 운이죠. 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반자. 자, 동반자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골프를 쳐보시면 동반자의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동반자의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정도가 좀 중요하겠죠. 보통 대회 나가보면 한 5홀까지 되게 심각해요. 서로 말을 안 합니다. 5홀 정도까지는 서로 말을 안 하고 뭐 굿샷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뭐 말도 많은 분이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그쪽에 참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플레이를 하러 온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휘둘리질 필요도 없고 신경도 좀 덜 쓰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인사만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굿샷 정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5월 정도 넘어가면 보통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왔으면 이제 뭐 통성명도 좀 하게 되고, 예. 서로 이름을 부르고, 아, 네, 누구님 몇 개 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스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난 사람들이 그 홀간과 홀 사이에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근데 5월 지나면 뭐 이제, 뭐 어디서 오셨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냥 따라서 그냥 적당히, 예,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의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룰 위반. 이런 게 생깁니다. 가령 그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3명이 한 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치신 2분은, 예, 탈락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합격률이 50%가 안 됩니다. 다들 나름 자신 있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런 룰대로 치면서 뭔가 테스트 환경에서 땡그랑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이에요. 새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안 풀리고 잠도 많이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속에서 땡그랑 하면 정말 속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속상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룰 위반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티에 이렇게 막 줄 매달려 갖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방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격입니다. 실격. 페널티 먹고 수정을 하든지 실격이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랑 골프, 일반적으로 뭐 친구들하고 치고 뭐 이런 방식의 골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또 가령 내가 채를 한 2-3개 들고 갔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게 타겟 방향이고요. 내가 여기 서서 이제 칩니다. 치는데 내 뒤에 놓는, 내 시야에 없는 쪽에 이렇게 내려놓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다 대각으로 놨는데도 이거 누가 클레임을 걸면 이거 다 벌타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골프 룰에 대해서 몸에 배에 있으신 게 좋아요. 항상 채를 놓으실 때는 내 뒤에 놔야 됩니다. 앞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 보고 앞에 그냥 탁 던져놓고 그냥 치면 벌타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정렬을 할 때.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벌타. 이런 것도 다 체크하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대방이 룰 위반을 하는 게 보여요. 예, 룰 위반을 하는 게 보이지만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은 몇 개 또 위반했습니다라고 꼭 꼬집어서 내가 눈에 보이는데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의 또 이렇게 좀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차피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감정이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십시오. 대신에 경기위원이 이런 것들은 챙기게 되죠. 내가 이 룰 위반을 한 거를 고발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USGTF와 일반 대회는 조금 달라요. 대회는 KPGA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드릴 텐데 KPGA 같은 프로 테스트는 얘는 상대평가입니다. 얘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뭐냐? 남이 떨어지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내가 잘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상대평가인 곳에서는 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룰 지적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벌타를 받으면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USGTF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수가 정해져 있고 그 타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혹시 경기위원이 와서 지적을 해서 페널티를 먹을지언정 나는 그냥 그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건 남한테 흠잡을 수 없는 그 루틴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내 골프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분들하고 이제 어차피 캐디하고 4명이 치게 되고요. 경기위원이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동반자들 이렇게 특히 대회나 막 이런 데 나가 보면 이렇게 좀 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골프라는 게 항상 뭐 신사의 게임, 스스로 심판이 되는 게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 합의가 뭐냐면 타수 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평가니까 한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꼭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저 실격되는 분, 전체 실격되는 조 많이 봤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대회에서 스코어 합의 하다가 누군가가 클레임을 걸거나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 실격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 분들 또 꽤 있잖아요. 누군가는 어떻게 되든 간에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기가 쉬워요. 심지어 걸리기도 합니다. 뒷조에서 앞조의 플레이를 또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아마추어 대회 나간 적이 있는데 앞조 사람들이 분명히 파3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스코어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스코어에 관심 많아서 이렇게 단체로 요즘에 스마트 스코어가 좋아서 단체로 묶여서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히 앞에서 버디 퍼셨는데 그걸 못 넣었어요. 가까이 붙였는데. 그런데 그거를 버디 처리한 거예요. 뒤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분명히 못 넣은 거 봤는데. 그래서 바로 경기위원회 전화.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거다. 얘기해서 바로 CCTV 확인하고 그 사람 그조 다 실격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상에서 다 제외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1, 2, 3등에 들었는데 다 시상 제외. 그 사람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분들 아는 사람들 다 소문납니다. 한 번 소문나잖아요. 쟤 이런 거 한다 하고 소문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골프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공 한번 알 까는 사람 걸리면 소문 다 납니다. 내가 알을 한 번 했다가 쟤는 알 까는 애로 똑같아요. 그래서 합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전체 실격 당합니다. 얘기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한 루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틴. 어떤 루틴이었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시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 전날부터 제가 9시에 잤습니다. 9시에 잠이 안 오잖아요, 보통. 9시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전날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스스로를 막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커피 절대 안 먹었어요. 커피 끊고. 이런 카페인 이런 거 끊고요. 절대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막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운동도 좀 하고 연습도 하고. 특히 퍼팅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땡그랑이잖아요. 땡그랑이기 때문에 퍼팅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고 저희가 아침에 골프를 또 잘 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몸이 무겁잖아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다 때려 막을 게 퍼팅입니다. 퍼팅은 정말 날이 서야 돼요. 샷보다. 샷은 어차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퍼팅하고 뭐겠습니까? 어프로치죠. 어프로치 엄청나게 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키입니다. 드라이버 빵빵 잘 안 돼요. 아이언 딱딱 잘 안 됩니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도 잘 못 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전날까지도 몸을 스스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연습 많이 하십시오. 특히 이거의 숏퍼팅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탁 때려 막는 이 사람들이 붙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샷이 좀 컨디션이 괜찮아도 아무래도 이게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럼 퍼팅은 아시잖아요. 덜덜덜 떨면 절대 안 돼요. 확실하게 몸에 정말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퍼팅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안 떨고 그냥 툭툭 쳐서 저도 이걸로 다 막았습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이 근데 또 어프로치 잘했다고 오케이가 없습니다. 가서 마카해야 돼요. 또 마지막은 다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를 많이 세우시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2시간씩 꼬박꼬박 하십시오. 동전 하나 넣고 집에 뭐 담요라도 깔아놓고 거기서 동전에 올려 태우는 거. 숏퍼팅 정말 많이 하십시오. 몸에 딱 익어서 자리 잡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정도 돼야 됩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풀었다 들어갔다 라인도 놓고 치우고 그런 것까지 퍼팅 루틴은 진짜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이렇게 연습을 해와서 전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9시 정도에 잔다. 그러니까 전전날이 되겠죠. 전전날. 자서 테스트 전날이 되면 전날에는 또 이제 9시에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9시에 자는 겁니다. 일찍 자는 거죠.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날 잠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전날 일찍 자서 전날 일찍 일어나야죠 또. 저는 이 전전날 9시에 자서 전날 아침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기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뭐 아침에 연습장도 갔습니다. 몸이 좀 되는지 또 연습을 이렇게 이틀 동안은 해내야 돼요. 아침에 가서 연습도 좀 하고 퍼팅도 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여는데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집에서 하든 뭘 하든 저는 이렇게 루틴을 만들려고 되게 몸을 깨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전날 9시에 자가지고 한 전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몸을 좀 풀어보고 해보고 나서 전날 또 내 몸을 좀 피곤하게 또 커피 같은 거 좀 덜 먹고 커피도 아침에만 좀 먹고 오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전날 9시에 최대한 자려고 애쓰자.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도 9시에 잠들려고 애썼는데 제가 잔 거는 한 10시 50분쯤 잔 것 같아요. 침대에서 1시간 50분 동안 투쟁했습니다. 자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일어났죠. 당일이 되죠. 전날, 당일에 2시에 일어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좀 유리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정도 몸을 풀었습니다. 1시간 정도 퍼팅 한 30분 하고 퍼팅을 제일 많이 했어요. 퍼팅 한 30분 하고 그리고 샷 몇 개 이렇게 해보고 내 몸의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샷을 이렇게 딱딱 치려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저는 항상 나가면 그게 좀 제 멘탈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샷을 어떻게 공을 빡빡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만 집중하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